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 주말 휴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동해안 산불 지역의 이재민들은 무척이나 두렵고 불안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현재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의 피해 면적이 15,000여 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53배 정도가 되는데요. 서울시 면적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입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큰 산불이고요. 강릉 옥계면은 2000년대 들어 네 번째 대형 산불 피해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 동시다발적인 산불에 바람 방향도 수시로 바뀌면서 지금도 불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산불 나지 않게 일상에서 또 작업에서도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산불 관련 지난 밤사이의 상황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월 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를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인 이것. 우리에게는 아주 친근한 채소죠.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단군 신화는 곰과 호랑이가 이것과 마늘을 먹고 배기를 견디는 과정에서 곰이 승리해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부터 이것은 마늘과 함께 나쁜 것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전해져 왔는데요. 이런 의미를 담아 농촌에서도 활용해 왔습니다. 담뱃불을 당기거나 대문 옆에 세워 액을 물리치기 위한 용도로 이것 다발을 만들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춘향 영상 가련하다 떼머리 귀신 형용 정마국 빵 찬 자리에 생각난 것이 임뿐이라. 판소리 춘향가 중에 한 대목인데요. 춘향이 옥중에서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춘향의 머리 모양이 마치 이 채소처럼 헝클어진 모습 같다는 해설이 있는데요. 떡에도 넣고 국에도 넣어 그윽한 향기를 더하는 이 채소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알아보죠. 쓴메밀에 건강 기능성 성분이 많아서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쓴메밀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한다고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네, 메밀은 단백질,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메밀차, 막국수 등으로 즐겨 먹고 있는 작물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최근에 높아진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국내 최초로 기능성 쓴메밀 신품종인 황금미소를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황금미소는 당뇨와 염증 완화 효과가 있는 루틴의 함량이 일반 메밀보다 51배나 많아 건강에 좋으며 가공 특성이 우수해서 차, 국수, 묵뿐만 아니라 빵, 선식 등으로 만들어도 구수한 맛이 좋아 메밀의 활용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금미소 품종은 병해와 쓰러짐에 강하고 자가 수정이 가능해 봄과 가을, 연이에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합니다. 수량도 일반 메밀에 비해 21%나 많아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 국내 품종 보급률 확대와 더불어 외래 품종 대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자 공급을 위해 현재 보급종 생산을 위한 증식 단계를 거쳐 원료 가공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메밀 주산지인 제주, 평창, 곡성, 의령 등을 중심으로 영농조합 등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우선 실시하는 등 순차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떨까요? 경칩도 지나고 이제 봄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2월 강수량이 평년 대비 9.9%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강수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촉촉한 봄비가 흠뻑 내려 가뭄을 씻어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온은 지난주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많은데요. 지난 주말 강원, 강릉, 삼척, 경북 울진 등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논두렁 태우기 등 산불 발생 우려가 있는 일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각 농가에서 실천할 농사 정보 하나씩 살펴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보급종 벼 종자를 지역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공급되는 보급종 종자는 전량 종자 소독을 안 한 상태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파종 전에 종자 소독을 꼭 해야 하니 시군 농업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이나 각종 농자재는 잘 정리하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농약과 농자재를 미리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목 이르기에 필요한 벽시, 상자, 상토, 소독약제 등의 자재를 미리 준비하되 제품별 장단점을 특성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항할 포장을 점검하고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고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정량의 비료만 공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감자 봄 재배를 위해서는 아주 심기 예정이 20 내지 30일 전에 상강 싹 틔우기를 실시하여 감자를 심은 후에 싹이 빨리 올라오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상강 싹 틔우기는 중북지방은 3월 상중순, 남부지방은 3월 상순에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는 시기는 남부지방은 3월 상중순, 중부지방은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구마 재배용 육묘를 위한 씨고구마의 선택 시에는 병들지 않고 건전한 고구마,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가진 고구마, 저장 중 냉해를 입지 않은 고구마, 재배 작형에 알맞은 품종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씨고구마로 전염되는 검은무늬병,
검은 잠바기병 등의 병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전용 약재로 분리소독하거나 47 내지 48도씨에서 40분간 온탕 소독을 실시하면 좋습니다. 네. 자, 채소 농가에선 뭘 해야 할까요? 네, 잡초의 발생이 많으면 양파의 수량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초해 주도록 하고 작업 시 뿌리나 잎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지역 마늘은 잎이 10 내지 15cm 정도일 때 유인해주면 가장 효과적인데 20cm 이상일 때 꺼내면 마늘싹이 상처를 받기 쉽고 작업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수확 시기가 도래한 딸기는 주간 온도는 25도씨 내외, 야간 온도는 5 내지 6도씨 정도로 관리해주면 좋은데요. 낮 동안에 고온이 지속되면 과실이 물러질 수 있으므로 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2월 이후 온도가 높아지면 신맛이 증가하므로 충분한 영양관리와 적절한 환기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딸기의 주요 병해충 관리도 중요한데요. 흰가루병과 응애의 예방적 방제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과수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과원의 묘목 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은 낙엽이 진 후 땅이 얼기 전에 심는 가을 심기와 이듬해 봄에 땅이 풀린 다음에 심는 봄 심기가 있는데요. 겨울이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가급적 봄에 심는 것이 엄폐 등을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봄 심기는 뿌리가 활동하기 이전인 이른 봄에 토양이 해빙되면 즉시 심어야 하는데요. 늦어도 3월 중하순까지는 심어야 합니다. 심는 시기가 늦을수록 발화가 더디고 지상부와 지하부 생육도 불량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뿌리와 흙이 잘 밀착되도록 하고 뿌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덮고 물을 10 내지 20리터 정도 준 다음에 물이 흡수된 후에 흙덮기 해야 생육이 좋아집니다. 토양이 비옥하고 수세가 강한 품종일수록 심는 거리를 넓히고 척박한 토양이나 수세가 약한 품종일 경우에는 좁혀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사항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난 3일 전남 고흥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교류 인플루엔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4월 초까지는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금농장 관계자들께서는 상황이 끝나는 그때까지 농장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와 차단 방역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조한 봄철 축사 정기 설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축사 내부 전선의 피복 상태 점검, 그리고 문어발식 배선, 노후화된 차단기 교체 등 축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 재보험 가입 등도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2년 산업별 핵심 트렌드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키워드가 있는데 초개인화라고 합니다. 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마케팅의 대상이 대중에서 개인으로 점차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대량 생산되는 제품을 누구에게나 판매하는 방식에서 특정 타겟을 정해서 그들을 위한 광고나 마케팅을 하는 것을 개인화 마케팅으로 불러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초개인화는 특정 개인의 니즈와 상황에 초점을 맞춘 혜택,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통적인 초개인화다라고 하면 내 사이즈에 딱 맞춰서 재단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맞춤 양복을 만드는 것. 예. 네, 이런 것들도 초개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몰랐던 나의 취향이나 니즈를 분석해서 나만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까지 제공받는 이 초개인화 트렌드를 이제 많은 기업들이 따를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이제 마케터들의 96%가 올 한 해 개인화 또 초개인화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또 답을 했고 64%는 이 개인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봐서 이 초개인화 트렌드는 앞으로 또 기업들의 주요 마케팅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전자제품이나 펜 살 때 이름 적어주는 것도 있던데. 네, 맞아요. 나만을 위한 거라는 게 사람들을 좀 사로잡는 모양이에요. 그 개인의 만족도는 그만큼 높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초개인화, 진짜 대량 생산 말씀하셨는데 네네.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역시 초개인화가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인데요. 아, 네. 네, 이제 고객들의 신상과 관련된 뭐 기본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구매 기록, 또 사고 싶은 제품, 또 구매 후기와 같이 커머스 업계에서 이제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도 물건을 구매를 할 때 검색을 해보고 후기를 찾아보는 것처럼 기업들도 이제 고객의 데이터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고객의 취향으로 좀 정의를 하고 좁힌 다음에 이제 다음 구매 주기를 뭐 예측한다든지 네. 혹은 좋아할 만한 또 다른 제품을 추천하는 데 또 활용을 하면서 초개인화가 더욱더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시다 보면 내가 샀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또 추천을 해주거나 또 나와 같은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찾아본 다른 상품을 추천해주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걸 또 꼭 보게 돼요. 예, 또 네. 소비로 이어지고. 예.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이나 이런 다양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개인에게 딱 맞는 제품을 추천을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존의 제품도 이제는 뭐 이렇게 좀 내가 골라서 뭘 색깔도 고르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제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 내 의견이 들어가는 제품, 네. 이런 것도 좀 초개인화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는데 모디슈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수정한다는 뜻의 모디파이와 컨슈머의 합성어인 이 키워드는 제품을 구매 상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을 통해서 제조하거나 또 바꿔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뜻하는데요. 특히 식품업계에서 다른 제품들을 나만의 레시피로 조합을 해서 먹고 공유를 하면서 인기를 끌게 되고 이 레시피 그대로 신제품으로 출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짜장라면과 동물라면의 조합이 대표적인데요. 영화에도 나왔던. 네. 예. 또 이렇게 화장품 업계에서도 이제 있는 그대로 그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피부 타입에 딱 맞는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또 한 샴푸 회사는 모발 타입이나 굵기 또 손상도, 뭐 두피 타입 등을 입력을 하면 또 뭐 수억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한 나만의 샴푸와 컨디셔너를 맞춤 제작해서 배송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해외에서는 이렇게 또 커스터마이징된 샴푸를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구독 서비스까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독 서비스의 핵심도 이제는 그냥 필요한 물건을 주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개인 맞춤형 제품의 제공으로 변화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초개인화가 뭔지 이 샴푸를 내 샴푸를 보내준다는 데서 느껴지네요. 사례가 참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또 OTT 서비스들도 초개인화 마케팅을 활용하는 사례인데요. 예. 우리가 시청한 영화에 평점을 남기면 컨텐츠의 속성을 기반으로 내가 선호하는 장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또 레포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나 뭐 배우 콘텐츠를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또 나의 그 패션 스타일을 입력하면 뭐 3,000여 개의 쇼핑몰을 분석을 해서 나만의 패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패션 업계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요즘에는 1:1 주문 제작이 가능한 쇼핑몰도 인기입니다. 재료를 사고 또 정성을 들여서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게 예전에 또 뭐 선물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었다면 네. 요즘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획을 하고 제작을 맡긴 다음에 전문가가 단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물건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또 나만의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런 업체의 인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 세대 차이가 있을까요? MZ세대가 뭐 좀 더 좋아하거나 이런가요? 네, 일단 내가 몰랐던 취향을 알려주니까 흥미롭다. 뭐 이런 반응 등은 사실 뭐 세대의 공통적인 반응이고요. 네. 또 수많은 콘텐츠에서 찾기가 어려워서 누가 좀 골라줬으면 한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들도 또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MZ세대에게는 이 초계이나 추천 또 이런 나만의 제품들이 너무 즐거운 콘텐츠 그 자체다. 즐겁다. 네, 예. 더욱더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데이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MZ세대는 나한테 딱 맞는 제품을 뭐 추천받고 제공받는다면 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기꺼이 알려주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식품업계에서도 초계인화 바람이 거세다고요? 네. 식품업계에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초계인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 어린이, 뭐 시니어 특화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생애 주기에 맞춘 식단, 또 당뇨 환자를 위한 식사, 또 직장인의 가벼운 점심 식사 등등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춘 그 식단들을 네. 좀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 식품기업의 또 생명과학 기업 인수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 유전자 검사, 또 인체 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을 통해서 또 개개인에 특화된 영양제나 유산균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채식주의나 할랄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식단을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식이 아닌 경우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고 또 음식의 맛이 좀 덜한 단점이 있어서 환자나 시니어층의 지지를 좀 받지 못했다라는 평도 있었는데 영양 성분이나 건강 정보를 나에게 좀 딱 맞게 고려를 하면서도 또 품질이나 맛이 또 보장돼 있다고 하는 이 초계인화 제품들이 더욱더 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준비해서 좀 늦은 건 아닌가?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떨까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소비자들은 나에 대해서 또 뭐든지 알고 싶어하고 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요. 예. 그래서 내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좀 거부감이 적고요. 또 과거와 또 다른 점은 긍정적인 후기도 자발적으로 남긴다는 점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대가를 받고 긍정적인 리뷰를 남기는 후기 마케팅도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 뭐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또 똑똑한 소비자들은 이런 대가성 리뷰를 걸러내기도 하고요. 또 정말 나에게 맞는 제품은 적극 추천하고 이 진짜 리뷰를 공유하기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고객의 이런 취향 데이터들을 보다 좀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좀 만족도가 높아지는 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 네, 이렇게 초계인화로 인해서 고객이나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만큼 또 초계인화 마케팅은 뭐 이르다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공들여 제공하고 또 정보도 차곡차곡 쌓는 거네요. 기업 네. 입장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엔 초계인화 마케팅이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시작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초계인화 마케팅의 시작은 고객의 정보를 알고 우리 제품의 또 속성, 또 장점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보는 건데요. 네. 사실 최근 3년간 식품업계의 메가 트렌드가 바로 헬스케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저당 식품, 대체당 식품에 대한 선호가 뭐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 건강한 몸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식품의 구매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좀 살려서 우리 농축수산물과 연결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품종을 좀 소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고객을 나이나 성별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아까 뭐 환자식이라든지 뭐 직장인 이렇게 세분화해서 또 개인화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시작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최근에는 기업들의 복지 중에 하나인 직원 간식을 큐레이션해주는 서비스나 또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의 건강한 간식 카테고리를 녹이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맞는 제품을 제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외식 대신에 건강한 한 끼를 배달시켜 먹는 직장인 그룹을 위해서 또 구독 서비스들과 협업을 해보는 것도 개인화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농업 기술이나 또 식품업계의 빅데이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또 다른 고객을 만나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밤새 야간 진화 작업도 진행됐는데요. 지금 어떤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 임현우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아침 기준으로 밤사이 전국적인 산불 진행 또 진압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산불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4개의 산불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걸친 산불이 하나 있고요. 강원도 강릉 동해, 또 강원도 영월, 지금 대구 달성 이렇게 지금 4군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북 울진하고 강원 삼척에 걸쳐 있는 산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피해 면적이 한 12,00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이 피해 면적은 그간에 이제 산불이 발생했던 것을 봤을 때 2000년도에 어떤 동해안 산불에 한 2,400헥타르 정도가 되는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역대 지금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이제 진압 상황과 같은 경우는 이 경북 이제 울진 강원 산불이 한 40%, 강원 강릉 동해 산불이 한 80%, 강원 영월 산불이 50%, 대구 달성 산불이 한 40%, 이렇게 이제 한 3일째 이제 산불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주불 진화는 한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 이외 다른 지역 뭐 경기도나 부산 쪽은 이제 진화가 다 된 거군요. 네네, 다행히 네. 그 지역들은 지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네. 피해 면적이 진짜 아주 광범위한 지역인데 지금 네네. 인명 피해는 그래도 아직 없죠? 네, 지금 이번 산불의 어떤 규모로 봤을 때 이 예년과 다르게 그냥 인명 피해가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떤 사전에 대피해 주시고 이런 협조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산림당국, 소방당국 지금 진화에 많이 애써주고 계신 점 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있죠. 그러면 이제 조사를 거치고 나면 국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산불 한번 피해 상황을 잠깐 한번 말씀을 네. 드리면은요. 지금 전국적으로 일단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명 피해는 이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 323채의 주택이 소실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어떤 창고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했을 때 건물 피해만도 한 492개소에 지금 달합니다. 또 안타까운 부분은 문화재로서 이제 지정된 이제 강원도 이제 동해시에 위치한 그 어달산 봉수대도 일부가 지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금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속상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기반을 해서 가장 이제 피해가 많은 지역인 울진 삼척 지역이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일단 이 특별 재난 지역은요, 이게 그 자주 선포가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과거에 이 총 이제 그 보면 이번이 이 총 4번째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사례이고요. 네. 네, 산불의 경우는 이번이 이제 4번째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이 일단 선포가 되면 일부 어떤 이제 피해 주민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는데요. 피해 입은 이렇게 이제 주택 등 이제 시설에 대한 복구비 등을 이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전기와 가스 등 이제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구호비, 생계비, 또 주거비, 교육비 이런 어떤 생활 안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복구비, 또 오염물, 잔해물 처리비, 또 주택 철거비 이런 피해 수습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국세 납부 유예, 뭐 통신요금 면제 이런 이제 29종에 대한 어떤 간접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 강풍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불 진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어제 강풍특보가 이 지역에서 다 해제가 됐고 지금 풍속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불 진화를 목표로 해서 이 가용한 자원을 이제 최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 89대의 일단 산불 진화용 이제 헬기를 투입해서 주불 진화에 이제 총력을 다할 예정이고요. 이런 이제 헬기는 산림청, 지자체, 국방부, 또 소방청, 경찰청, 또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헬기까지 거의 모든 가용한 헬기들을 거의 총력 동원한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외에도 오늘 인력과 같은 경우는 한 18,000명, 또 장비는 한번 789대를 이제 투입해서 진화에 이제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이 좀 조심할 점, 챙겨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명 보호가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불로 이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복구할 수 있지만 생명은 되살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산불이 발생했다라는 인근 지역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신속하게 이제 대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산림당국에서 안내를 해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국의 안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일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산불 진행 이제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서 대피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제 산불은 좀 위로 향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불보다 위치가 낮은 곳으로 또 대피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불길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그냥 바람을 좀 등지고 최대한 좀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산불이 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또 구조대원의 도착을 기다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의 임현우 국장이었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8분입니다.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화재 관련 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첫 시작이 방화였잖아요.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릉시 옥계 그리고 동해시 일대에 큰 피해를 준 산불이 60대 방화범의 소행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웃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라는 이유로 이 토치 등으로 자신의 집 그리고 비어있는 집에 불을 질렀는데요. 이 불이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었고 대형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이 남성은 현주 건조물 방화, 일반 건조물 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피해를 낸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담뱃불 신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불은 보행로가 없는 왕복이 2차선 도로 옆 배수로에서 처음 시작돼서 산 위로 옮겨 붙었는데요. CCTV상으로는 당시 차량 몇 대가 지나간 것 외에는 이 별다른 발화 요인이 포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담뱃불로 말미암은 산불은 이 명확한 원인 규명이나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20만 명대 확진자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확진자가 25만 4,327명, 어제는 24만 3,628명이 나왔습니다. 이틀 합쳐서 50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2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예상되면서 여전히 큰 확진자 수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크게 늘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는 885명으로 지난 금요일과 비교해봐도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토요일 216명으로 처음으로 200명대를 넘겼고요. 어제도 161명이 나오면서 지난 일주일간 사망자가 1000명 넘게 나온 상황입니다. 네. 자, 20대 대선 사전 투표를 치렀죠? 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대선 사전 투표가 치러졌고요. 이 투표율이 36.9%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대선이나 총선보다도 8%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로 역대 최다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전체 유권자 셋 중 1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이 높은 사전투표율에 여야 모두 자신의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높은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을 근거로 야권 단일화 역풍이 불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반면 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대거 나선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전투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른 거였기 때문에 그 확진자들이 투표하는 과정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지난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의 사전투표는 이 선관위 예측보다 참여자들이 크게 몰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먼저 확진자들은 확진되지 않은 다른 국민들과 따로 떨어져서 투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임시 기표소가 마련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선거 사무원들이 이 신분 확인을 하고 이 원래 투표소에 들어가서 건물 안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에 다시 나와서 이 확진자분들께 투표용지를 줬기 때문에 이 진행 속도 자체가 매우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확진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졌었고요. 여기에 선거법상 설치할 수 있는 투표함이 1개뿐이어서 임시기표소에서 확진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이 선거사무원들이 참관인들이 보게 하겠다며 이 투명 비닐백이나 쇼핑백에 담아 이동을 했는데요. 직접 투표가 훼손됐다라는 항의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여기에 또 일이 폭주해서 혼란을 일으킨 선거사무원이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몇몇 유권자들에게 전달한 것도 잡음을 키웠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그 경위를 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충분히 설명하라라고 지시했고요.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서 본투표에서는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야도 일제히 이 선관위의 준비 부족 그리고 안일한 인식을 질타했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불편을 띄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라면서 이 본 선거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내일 모레 이제 새 대통령이 결정이 될 텐데 마지막 주말 유세에서 후보들은 어떤 얘기했나요? 네, 여야 후보들 모두 유권자의 마지막 표심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제 종일 서울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가구 1주택의 꿈을 존중해야 한다라면서 이 부동산 민심 해결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세제와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이 반값 아파트 등 이 대규모 공급책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불안한 후보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며 자신은 연습이 필요 없는 유능한 후보, 힘 있는 집권당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수도권에 집중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되기 때문에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한다고 보고 현 정부가 집값을 일부러 올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국민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확 들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 집권 5년간 다수당의 횡포, 권력 남용이 이어졌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서울을 중점 공략했는데요. 이 성평등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선이 여성 혐오로 퇴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상위 10% 기득권을 타파하고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통합 정치를 실현할 적임자는 자신뿐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공격이 다시 시작됐다고요? 네, 어제가 전쟁 10하루째였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대피를 위해 잠시 휴전하기로 했던 약속마저 어기고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포위한 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에서는 이제 불과 18개월 된 남자아이가 가정집에 떨어진 포탄에 머리를 다쳐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기와 수도는 진작에 끊겼다고 하고요. 이 계속된 공습 탓에 길거리에 쓰러진 시신도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피난길을 여달라는 거듭된 요청에 딱 9시간 동안 임시 휴전을 하기도 했는데요. 양측은 이르면 오늘 3차 협상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대기가 무척